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양한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287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우리의 토지 수용은요, 보존 등기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자, 수용은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가 수용을 할 때 자기가 직접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뭐 행정 수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대단히 사업을 할 때는 그 전체 토지를 국가가 다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용해야 될 것을 뭐 현대건설에 뭐 수용을 이제 현대건설한테 사업을 위임을 하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뭐 삼성건설이 하게 되면 삼성건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면은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건설, NG건설, 지금 이제 GS건설이죠. 그래서 GS건설 이런 곳에서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 쪽에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수용을 하던 현대건설이 수용하던 이런 경우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기업자라고 합니다. 기업자. 기업자가 이제 수용을 하게 돼요. 자, 이 토지를 수용을 하게 되면은요, 미등기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 수용은 항상 원시 취득이 된다는 거죠. 원시 취득.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를 원시 취득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원시 취득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아직 갑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굳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절차를 2번 해야 되잖아요.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업자 이름으로 바로 처음부터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바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요,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었을 때요. 자,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려면은 또 2번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 등기 절차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지고요, 기업자 앞으로 만약 국가가 수용을 한다 그러면 국가 이름으로 국가 앞으로 국가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현대건설을 수용하면 이제 현대건설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용이라고 쓰는 거죠. 수용. 3번만 하면 되지 굳이 말소하고 보존 등기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를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전 등기는요, 그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절차의 어떤 그 복잡함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수용은 항상 원시 취득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국가나 또는 현대건설을 수용했을 때 현대건설은요, 이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시 취득이죠.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과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고 항상 이것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전 등기라든 보존 등기라든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존 등기를 한다. 단독 신청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단독 신청. 자, 요걸 기억하시고 이제 보죠. 자, 수용이란 거기 나오죠.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넘기시면요. 신청 절차, 신청과 관련돼서 신청은 그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기업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다 단독 신청이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수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을 경우에는 신청이라는 단어 대신에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촉탁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겠죠.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하게 되면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신청 정보에서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 될 것이고요. 자, 수용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등기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된 때. 등기 필요 없죠. 법률의 규정이 소유권 취득이니까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용 개시일에. 자, 수용은 협의를 통해서 수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수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은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부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때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우리는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판단은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 결정 이런 것들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첨부 정보 해가지고요, 협의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협의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재결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지면 이제 재결서를 들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고를 이제 단독 신청하는 것이니까 뭐 등기필 정보 이런 걸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등기 실행에서요, 등기 형식 우리가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보존 등기라고요. 동그라미 2번처럼 이미 등기된 토지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제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수용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가로 2번에 있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토지예요. 이 토지를 수용을 합니다. 자, 소유자는 갑인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뭐 전세를 들어가 살고 있다든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차에 들어서 살고 있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수용이 되면은 다 나가야 되는 사람이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말소를 합니다.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요, 다 말소를 해요. 자, 말소도 직권으로 다 말소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깨끗한, 원시 취득이잖아요. 깨끗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뭐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를 하는 거예요.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자, 저당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데, 저당권이라는 것은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잖아요. 국가가 수용을 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뭐 이렇게 제한하는 권리들은 다 말소를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요,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뭐 가등기가 돼 있다. 수용이 됐는데 가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수용된 토지는요, 사적 생활 관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토지예요. 개인이 이제 취득할 수 없는 토지가 돼버렸습니다. 취득할 수 없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경매도 할 수가 없고요. 가등기, 본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도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예요. 뭐 경매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들, 이런 것들도 다 말소를 합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 말소를 하는데요,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소하는 등기하고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289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와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죠. 자, 토지 수용이요. 자, 보죠. 최초의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이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이에요. 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수용을 했다고 해보죠. 자, 현대건설에서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은요, 수용을 하게 되면은 현대건설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수용이 개시되겠죠. 이 수용 개시일을 수용의 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수용의 날. 협의가 이루어졌다, 재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재결이 있게 되면은 그 협의서나 재결서에서 언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수용 개시일, 수용의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수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4월 1일 날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의서에서 그러면은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유를 두고요. 수용 개시를 정하게 됩니다. 수용일을.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가 언제 됐냐면요. 보죠. 뭐 4월 1일 날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월 1일 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이것이 6월 1일 날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수용 개시일이 6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6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지면 이때 현대건설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1일 날 이루어졌어요. 자, 7월 1일 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등기 원인을 적겠죠. 등기 원인을 수용이라고 적었으면은 이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데 원인 일자는 7월 1일을 적겠습니까? 6월 1일을 적겠습니까? 이때는 6월 1일을 적는 거죠. 등기 원인 일자를 적기 때문에 6월 1일을 적게 됩니다.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던 것이죠. 수용의 날. 자, 그러면은요.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만약에요. 병 앞으로 그 이후에 병 앞으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이전 등기가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됐느냐? 6월 15일 날 됐다고 해보죠. 매매는 언제 있었느냐? 5월 15일 날 이루어졌어요. 자, 5월 15일 날 비록 수용 개시일 이전에 5월 15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 6월 1일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현대건설, 즉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기업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매가 비록 수용일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자, 말소하는 등기하고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수용 개시일 이전에 만약에 6월 1일이 수용 개시일 이전이니까, 수용 개시일이니까 그 전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건 실체 관계에 다 부합하는 등기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 을, 병, 갑을 H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말소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말소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등기 부에 어떻습니까? 그냥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1 해가지고 갑이 최초의 소유자고 2 해가지고 우리 최초의 그 다음 소유자고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현대건설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말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병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6월 15일에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건설 앞으로요 현대건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일자 수용일을 6월 1일 날로 적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등기는 잘못된 등기잖아요. 병 앞으로 있는 등기죠. 따라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요 등기는 말소를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소하는 등기, 말소하지 않는 등기에 있어서 수용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고 해서 이것을 말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의 날, 이 날을 보는 겁니다. 이 날. 이 날을 봐가지고 그 전에 이때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먼저 이거부터 보죠. 자, 직권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보죠. 기억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요. 보존 등기 되고 이전 등기 된 거니까. 그리고 니은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에, 즉 수용 개시일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말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권 말소하는 등기 첫 번째 기억 보시면은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날 이후에 격려된 등기는 이것은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요, 그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매매가 아니라요, 상속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이면. 자, 상속이라는 것은 을이 사망을 해서요, 병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상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6월 15일에 됐어요. 자, 그럼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상속일자 이때 5월 15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을은 언제 사망한 거예요? 상속은 언제 있었습니까? 상속은 5월 15일 날 상속이 있었던 거죠. 병 앞으로 상속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병은 어떻습니까? 5월 15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대건설은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만 그 등기만 수용의 날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3 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돼가지고 상속이 언제 있었습니까? 5월 15일 날. 자, 상속 원인을 적겠죠. 자,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비록 등기된 날은 이것이 6월 15일이고 이것이 7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거, 소유권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면 매매일자가 수용 개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말소가 되겠지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 상속이 수용 개시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은 이 등기는 이 등기하고 양립이 가능한 거죠.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두 번째 칸에 디귿 보시면, 자,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말소를 하지만은 디귿에 있는 수용의 날 이전에 먼저 상속이 있었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은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 세 번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간단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요것은 요거는 말소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말소합니다. 다 말소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니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자, 이런 것들은 모든 권리가 이 토지를 제한하는 권리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다 말소하고요. 또 디귿 보시면은 수용의 날 이전이든 이후든 불문하고 이후에 뭐 가압류 등기가 됐다. 이런 거 다 말소해 버립니다. 이건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된 거예요. 다 수용의 날 이후에 가압류 등기 다 말소할 것이고 그 이전에 된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수용이 됐는데 이것을 뭐 본등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용의 날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뭐 제한물권에 관한 등기 불문하고요. 다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모두 직권 말소해 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어떠한 제한도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말소하는데 다만 직권 말소하지 않은 등기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을, 미음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수용되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분 지역권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자, 이 토지가 옆에 또 옆에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용이 됐지만 이건 수용이 안 됐어요. 자, 둘 다 수용이 돼버리면요. 지역권 문제가 혼동으로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안 되고 이것만 수용이 됐어요. 근데 이 토지만 수용이 되는데 이 토지가요. 이 토지를 토지의 부담을 갖고 있는 승역지였어요. 승역지. 자,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토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수용되는 토지가 지역권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용되는 토지가 승역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승역지였을 경우에는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수용되는 토지가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용되는 토지가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였을 때요. 요역지였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말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을 보시면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그러니까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라는 겁니다. 요역지예요. 이런 경우는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하지 않고요. 또 미음 보시면은 자, 수용이 됐다라고 해서요.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뭐 6개월 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있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 뭐 임차권자라고 해요. 임차권자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갈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거죠.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당장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수용위원회에서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야, 너는 그래도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잠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재결로서 그 존속을 인정하고 있으면 이것은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존속을 인정한 권리. 그래서 미음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자, 짓고 말소하지 않는 등기 5가지. 다 말소하는데 말소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 수용 개실 이전에, 그리고 수용 개실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에서 존재하는 그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인 경우를 의미하죠. 또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그 존속을 인정한 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 위에는 다 말소한다는 거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니까 요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소유권 등기와 관련돼서 약간 좀 독특한 것으로 이제 환매특약 등기, 구분건물 등기, 신탁 등기가 있는데요. 자, 환매특약 등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민법에서 계약법을 하시다 보면은 매매 파트를 하게 되고, 매매에 있어서 특수한 매매 중에 환매라는 것이 있죠. 그 바로 환매 등기입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를 우리는 환매 특약 등기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매매에 대해서 이게 특수한 매매, 환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등기법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민법의 내용이 안 돼 있으면요, 등기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는 등기 절차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 강의가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민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경우에만 우리가 등기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특약은 아마 기본 강의 시간에 민법에서 기본 강의 시간에 아마 환매특약까지 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민법에서 안 다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다음에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290페이지 또 옆에 보시면은 구분 건물에 등기했는데, 이 구분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 이런 집합 건물을 의미하는데,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사특별법을 통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루시는 거죠. 이 민법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 등기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사특별법은 아마 여러분 보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우리는 다뤄요. 그걸 다루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모르시면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의 심화 강의가 등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이 좀 어려운 거죠.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등기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옆에 신탁 등기가 있는데요. 이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의 신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그 명의 신탁은요, 무효죠, 원칙적으로. 이 명의 신탁에 있어서 등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여러분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하시다 보면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기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요. 신탁 등기는 우리가 심화 강의나 아니면 요약 강의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나와버리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쉽게 나오면은 그래도 몇 가지는 또 맞출 수가 있도록요, 한 5, 6월 강의나 뭐 3, 4월, 5, 6월 강의 잠깐 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쉽게 나오면 맞출 수가 있다. 그만큼만 잠깐 언급을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3절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다른 등기들은요, 일단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이제 300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외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와요. 자, 소유권 이외에 관한 등기는 여러분 그 물권법, 이제 소유권 다음 파트에서 이제 뭐 제한 물권이 나오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소유권 되기 전에 점유권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다뤘다시피 이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등기 절차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권 중에서 등기 절차가 나오지 않은 점유권, 유치권을 제외하면은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이 네 가지 권리 이외에도요, 여러분
계약법에서 임대차를 하시면은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지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절차는 다뤄요. 등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다루게 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임차권. 자,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다룹니다. 민법에서 다루고 등기법에서는 간단한 등기 절차만 다루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을 좀 깊이 나가게 되면은 그 등기 절차에 관련된 잠깐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알면은 민법의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저기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다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한 다음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좀 다루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어느 정도 배운 내용이고 이 법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특색 있는 몇 가지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개념, 권리에 관한 개념이 정확히 서 있으면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데 권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바로 읽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이것도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순환 정도 3, 4월 강의까지 끝내는 과정에서 이제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권리에 대한 개념이 잡히시겠죠. 그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등기와 관련된 특색 있는 것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다룰 테니까요. 지금 일요일 강의에서는 이것도 생략을 할 거예요. 다만 수정할 내용을 하나 있어가지고 그 수정만 좀 하죠. 자, 301페이지 보시면 지상권과 관련돼서 반가로 3번에 첨부정보에서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2번 보시면 인감증명. 자,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테니까 소유자 인감증명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 등기 절차 총론 2장에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나 유상의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유상일 경우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자, 요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3, 4월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과해도 돼요. 자, 고칠 내용은요. 4번 있는데 요걸 삭제해 주세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않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303페이지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고, 자, 304페이지 보시면 지역권. 지역권도 민법 시간에 하시는 내용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요. 민법에서 다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총론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고요. 또 307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있는지만 잠깐 살펴보죠. 전세권 등기 있고 310페이지 보시면 제7절에서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는 여러분 채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과 관련돼서 또 특별한 임차권이 있죠.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과 주택임차권이 있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하셔야 또 그 등기 절차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민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특징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자, 저당권도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등기 절차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는 특수저당권으로서 31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의 절차. 또 특수저당권으로서 320페이지 보시면 공동저당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공동저당의 절차.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에서는 한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용익권과 관련해서 한 문제, 담보권, 저당권 등에서 한 문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또 맞출 수 있고 2장에서 다룬 우리 등기 절차 총론을 통해서도 맞출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23페이지에서는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당권을 알게 되면은 권리질권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권리질권은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 내용도 별로 없죠. 딱 한 줄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당권을 여러분이 다 알면은 권리질권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룹니다. 권리질권은 그리고 한 줄 이외에는요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시간에 이제 한 줄 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3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민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다루긴 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 바로 제4장에 있는 각종 등기의 절차입니다. 각종 등기. 자, 각종 등기의 절차는요. 자, 보죠. 자, 여기서는 어떤 등기를 다루냐면요. 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2장에서 다루고 3장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기타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은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이런 걸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했으니까요. 자,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여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해가지고 이제 을에게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이것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보존 등기는 3장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가 을인데 을이라는 사람의 여기까지죠. 을이라는 사람의 만약에 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을이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게 되겠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자, A가 이제 저당권자가 되고 돈을 빌렸을 테니까 피담보 채권액이 있겠죠.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담보되고 있는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5억을 빌리면서 이게 피담보 채권액이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런 등기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갑 구해야 할 것이고 이건 저당권 등기니까 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장과 3장 시간에는요. 이런 등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다뤘던 거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등기들은 새로운 권리들을 새롭게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가 되는 거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새로 기입했고 이전 등기를 새로 기입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입했고 물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전받은 양수의 저당권 등기가 새롭게 기입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2장과 3장에서 다룬 내용은 결국 기입 등기를 다룬 겁니다. 기입 등기.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하는, 새로 권리를 등기하는 기입 등기를 다룬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1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실체관계와 부합하여야 등기가 유효합니다. 실체관계. 실체관계와 부합해야 되는데 이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면은 실체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그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실체관계하고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일치가 되면은 이러면은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자,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어떻습니까? 이 불일치한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 자, 그러면은 제4장에는 뭘 다루냐면요. 이렇게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의 종류와 그 방법을 다룹니다. 이것이 제4장이에요. 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기입등기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했을 때 그래서 기입등기가 무효가 됐을 때 다시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는 이 불일치가 원인에 따라서 불일치가 어떻게 불일치가 되느냐 그 불일치의 형태에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 형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가요 일부만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실체 관계가 일부만 불일치할 수 있고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일부만 불일치할 수 있고 전부만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일부가 불일치하고 전부가 불일치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뭐가 기록됩니까? 여기는 갑구고 여기는 을구죠. 그러면 요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표제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자, 표제부가 있으면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토지였을 때는 그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됐겠죠. 그리고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고 을구에서 그 다음에 소유권 유예 권리가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요. 뭐가 기록됩니까? 부동산 표시가 기록되죠. 자, 부동산 표시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록됩니까?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를 기록하는 거죠. 권리. 자,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를 할 때는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도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액도 기록이 됩니다. 채권액. 돈 얼마 빌렸는지 이런 것도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록하는데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또 기록되는 게 뭐가 기록돼야 되니까 이 권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명의인도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등기 명의인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됩니다. 자, 등기 명의인을 기록할 때는요. 그 명의인에 뭘 적냐면요. 그 사람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적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동산 표시 중에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면적만 바뀔 수도 있고 지목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지목이요. 원래는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어요. 전에서 과수원으로.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의 일부만 실체관계 불일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수원이라는 거죠. 과수원. 그런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과수원이라는 것이 지적공부의 과수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도 빨리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전으로 되어 있으면 일부만 지금 부동산 표시의 일부만 불일치한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등기 명의인도요. 일부만 불일치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이전 등기랍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요. 주소만 바뀌어요. 주소만.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라는 거죠. 부산인데 지금 등기부에는 서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일치시키는 등기. 부산으로.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불일치한 거예요.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동일합니다.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고. 또 권리가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액이요. 원래는 5억이었습니다. 5억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3억을 변제를 했어요. 3억을 변제하면 이제 2억으로 피담보 채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죠. 그러니까 2억인데 지금 5억으로 돼 있으니까 3억을 변제했으니까 이거 또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일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일부 불일치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 불일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될 수도 있고요. 후발적이라는 것은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제대로 된 등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정에 의해서 불일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할 때는 전이 제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과로 바뀌었다든지 또 주소도 처음에 서울은 제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부산으로 바뀌었다든지 또 피담보 채권액도 원래 5억은 제대로 기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2억으로 바뀌었다든지 자, 이렇게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시적으로 불일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시적 불일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기재를 해버렸을 때요. 일부를. 처음부터 관대 전으로 했다든지 처음부터 부산인데 서울로 했다든지 처음부터 원래는 2억인데 5억으로 적었다든지 이렇게 원시적으로 등기가 완료되기 전 사정에 전에 이미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원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등기가, 완료가. 자, 이랬을 때요. 그러면은 일부 불일치가 됐을 때 이제 실체관계 부합시켜야 되는데 이때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됐을 때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는 변경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치시키는 등기를 변경등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정등기 형식으로 부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요,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부가 불일치되는 그 등기 사항에 따라서요, 부동산 표시가 일부가 불일치했느냐, 아니면 등기 명의인 표시가 일부 불일치하느냐, 아니면 권리가 일부 불일치하느냐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 등기 명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 권리의 변경등기 셋으로 나누고 경정등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 등기 명의 표시, 경정등기, 권리, 경정등기 이렇게 셋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런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요. 자, 전부가 불일치가 됐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전부가 불일치됐다는 것은요. 자,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제 권리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만약에 권리에서 전부가 불일치됐다는 것은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멸실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권리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권리가 불일치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권리가 불일치한다는 것은요. 자, 피담보 채권액이요. 원래 5억인데요. 3억만 변제하면 일부만 바뀌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5억을 전부를 변제를 했어요. 자, 모두 변제를 했으니까 피담보 채권 자체가 전부 다 사라져버렸죠. 피담보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그러면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A 앞으로 저당권 등기는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등기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매매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부가 어떻습니까? 이 권리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겠죠. 등기 명인이 전부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권리에서만 나타납니다. 권리에서만. 그래서 전부가 불일치되는 것도요.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5억이 맞지만은 전부 전액을 변제했다든지. 그런데 처음부터요. 원래 이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등기가 됐어요. 매매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든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으면은 이 등기는 아예 제초에 해서는 안 되는 등기죠. 따라서 처음부터 전부가 불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후발적으로 전부 불일치든 원시적으로 전부 불일치든 이런 경우에는 전부가 불일치하면 항상 이제 말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에 의해서 실체관계에 부합을 시킵니다. 이럴 때는 말소 등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는 요 세 가지 등기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또 하나 나오는 것이요. 자, 말소를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소를 했습니다. 다 말소를 했어요. 다 말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안 갚은 거예요. 돈을 안 갚았던 거죠. 돈을 안 갚았는데 갚았다고 해가지고 전부를 말소했다랄지. 아니면은 돈을 일부도 안 갚았는데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일부를 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말소라고요. 이걸 2억으로 고쳤다는 거죠. 요 일부. 저당권은 그대로 쓰면서 5억을 말소하고 이것을 2억으로. 3억을 변제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억으로 어떻게 돼요? 변경을 했다는 거죠. 변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3억을 갚지도 않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일부가 어떻습니까? 일부가 불일치한다라고 말소를 한 거죠. 말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전부를 말소했는데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말소 자체가 일부를 말소하든 전부를 말소하든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나 전부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말소를 했는데 말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소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환불을 주었는데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자, 부적법하게 말소되는 것은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고 전부가 불법하게 말소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회복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와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물건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요. 자, 이걸 생각해 보죠. 어떤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일부만요. 바다가 됐어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됐습니다. 자, 바다가 되면요. 이 필지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남한은 있죠. 남한이 있고 남아 있죠. 소재 지분도 그대로 있고 권리도 그대로 있는데 뭐만 바뀌겠습니까? 지목도 그대로인데 면적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멸실이 되게 되면요. 면적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 되겠죠. 일부만 사라졌기 때문에 물건이 세상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후발적으로 사라진 것이죠. 면적만 변경이 됐어요. 일부만 불일치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랍니다. 그런데 이 전부가 바다가 돼버렸어요. 전부가 바다가 되면 이 부동산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되겠죠. 세상에서 사라진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남아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건처럼 해서 사고 팔게 되면 안 되죠. 사고 팔다 보면은 이제 사기 당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전부가 멸실됐을 때 어떤 부동산이 전부가 이렇게 멸실됐을 경우에는 빨리 어떻습니까?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부를.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합니다. 다만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전에요. 먼저. 그러면 폐쇄됐으면 이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폐쇄하는 이유를 적고 폐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멸실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 기록.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거죠. 폐쇄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멸실 등기래요. 또는 토지나 건물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멸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요.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또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부존재한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요. 존재한 건물이에요. 멸실됐다는 것은 토지건 건물이건 상관없습니다. 다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 기록이 남아있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사고 팔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사기당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빨리 그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이때 폐쇄할 때도 먼저 멸실 등기를 하고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존재 등기 이런 건 없어요. 다 똑같이 그냥 멸실 등기를 하고 폐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체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등기 절차가 제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이 5가지 등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 5가지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